안녕하세요. 저는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입니다. 참석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으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십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감시단장이십니다.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이십니다. 먼저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에 대해서 사무총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건은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제보가 들어왔고 지난번에 LH 공기업이 이제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공직자 투기 신고센터를 개설을 했고 그 시기에 맞물려서 LH 관련해서 이 건설 사업 주택 땅 투기뿐만 아니라 이 건설 사업에도 문제가 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온 사건이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받고 나서 사실 이제 이 분량이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분류를 좀 해서 이제 보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제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는가 이걸 저희들이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 오늘 나온 거고요. 이 사업은 아마 이제 2020년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LH가 계약을 했던 이제 92건의 사업입니다. 사업 금액으로는 한 4,50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여기서 계약을 했던 1위 업체들의 대다수가 보면은 한 83건이죠. 한 90% 정도가 사실은 직원들, LH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기술평가하기 위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직원들의 이 점수가 상당히 당락을 많이 좌우했다. 이렇게 그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LH도 자체적으로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제 이 상위 5개, 상위 10개까지 해서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입찰을 못하게 하고 사실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여기서도 상당 부분 아시겠지만 2개 업체밖에 이렇게 입찰을 참여하지 않아서 사실 여기서도 사실은 당합의 여지가 상당히 보인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러한 사례는 저희들이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때 사업은 터키였습니다. 터키였는데 비슷하게 저희들이 사례를 취합해서 분석을 해서 고발을 해서 당합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이 사례도 저희들이 볼 때 그 이유와 크게 다르지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알겠지만 이제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이제 사업체들이 금액을 써내게 되는데 1% 미만밖에 차이 안 나는 게 80%입니다. 74건이 되는 거고 0.5%도 차이가 안 나는 게 6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담합이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이 입찰 과정에서 같은 데서 사실 이런 게 본질적으로 이런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이런 징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우리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아마 이 문제를 오늘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가 심사에 담당했던 직원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사업 참여했던 사업자들은 담합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아마 이제 관계기관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런 공기업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혁신하는데 아마 이렇게 이게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 분석 결과에 대해서 장성현 간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3월 29일에 모 언론사와 함께 이제 LH 장관을 영입한 이제 엔지니어링 업체가 설계 영업, 수의 계획과 건설 사업 관리 영역을 거의 80% 이상 싹쓸이 해갔다 이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한 며칠 뒤에 이제 업계에 또 다른 이제 고발자로부터 이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이 자료에는 이제 2020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입찰 공고된 전체 건설 사업 관리 영역 내역과 평가 위원 결과 이런 상세한 자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거기 130여 건 중에서 계약 체결되고 평가 결과가 공개된 92건을 따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자료는 92건에 대한 발표 자료인데요. 그래서 92건 사업의 총 계약 금액은 4,505억 원 정도입니다. 표 1번입니다. 이제 92건 사업을 계약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억 원 이상 사업이 2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이 39건입니다. 20억 원 이상 사업은 82건으로 전체의 89%에 해당합니다. 이 중 80건이 종심제로 시행이 됐고 2건은 적격심사제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금액이 큰 금액은 계약 금액이 큰 거는 종심제로, 계약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은 적격심사제로 시행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H가 발주하는 이제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500세대 기준으로 한 건설비가 600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제 뭐 건설 감독을 수행하는 이제 기술 영역이 50억 이상 정도 된다는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입찰 단합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 92건 사업의 입찰 참여 업체 수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표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분석 결과 92개 사업 중에서 단 2개 업체 혹은 컨소시엄이 참여한 사업이 66건으로 전체 72%가량 됐습니다. 금액이 큰 종심제의 경우 종심제 85건의 경우 2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이 65건으로 전체의 7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제 단 2개 업체만 참여한 이유는 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2개 업체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 입찰이 성사되기 때문에 꼭 2개 업체로 같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 전국적으로 건설 사업 관리 영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한 500군데 이상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LH가 발주하는 건설 사업 관리 영역에서 계속해서 2개 업체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위 업체끼리의 단합이 아니고서는 뭐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업체들이 노리는 금액이 큰 종심제의 경우에서는 이제 2개 업체만 참여하는 입찰 단합 형태가 유독 도드라졌습니다. 금액이 낮은 적격 심사제의 경우에는 2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은 1개 사업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4개 이상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위원, LH 내부위원회 평가위원 점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6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LH 건설사업 관리 영역에 2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종심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 방식을 보면 기술 점수가 80점이고 가격 점수가 20점입니다. 따라서 기술 능력 평가는 LH 내부와 외부 내부위원 7명으로 꾸려진 7명이 각 업체별 평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평가위원 점수를 매기는데요. 이 평가 방식을 보면 뭐 기술 제안서 검토, 면접, 발표 등을 종합 평가한 후 개별 업체별 이제 점수를 산정합니다. 이러한 정석적 평가 점수는 이제 강제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고 있어가지고 기술 능력 평가가 거의 낙찰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7페이지 표 4는 LH 내부 위원이 고점 평가 점수 부여와 낙찰 업체와의 관계를 좀 정리한 것입니다. LH 내부 위원이 고점 평가를 한 업체가 낙찰된 경우가 90%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가지고 LH 내부 위원이 1위로 평가한 업체가 낙찰되지 않은 경우는 9건에 그쳤습니다. 2020년까지는 LH 내부 위원이 절반 미만 한 7명이면 3명이 그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업체 평가에 LH 내부 위원 평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LH는 2021년부터 내부 위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해가지고 7명 중에 5명은 LH 내부 위원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8페이지 표 5는 LH 건설 사업관리 영역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횟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LH 직원 김모 씨가 7회로 최다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6회 참가한 평가위원 중에서도 LH 직원은 5명이었고 외부 위원은 2명에 그쳤습니다. 5회 참가한 평가위원 중 LH 직원은 16명, 외부 위원은 12명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발표가 되자 LH는 평가위원 공개는 하루 전에 공개가 되고 평가 과정을 생중계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 대한 상시 로비는 어렵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소수가 평가위원으로 다 여러 번 들어가는 상황에서 뭐 수십 명만 관리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LH의 조금 해명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투찰 가격입니다. 이제 LH 건설 사업 관리 영역 92건에 업체가 낙찰 가격을 투찰한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1위 업체와 2위 업체의 투찰 금액 차이가 1%도 안 되는 사업이 74건에 달았습니다. 투찰 금액 차이가 0.5% 미만은 58건으로 가격 담합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역 중심제의 평가 방식은 높은 기술 점수를 얻기 위해서 평가위원회에 대한 로비를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가격 점수 차이가 커지면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담합이 있게 된다면 평가위원회에 대한 로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평가위원회에 대한 로비가 이루어지면 기술 점수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낙찰자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강제 차등 점수제 하에서는 LH 정관을 영입한 업체가 특히 유리하게 작동됩니다. 그래서 이제 LH 건설 사업 관리 영역 중 개별 사업 금액 상위 10개 사업 현황과 낙찰 업체를 살펴봤는데요. 9페이지 표 7번입니다. 살펴본 결과 개별 사업 금액 상위 10개 중 6개 사업을 LH 정관을 영입하는 업체가 수주했습니다. LH 정관을 영입한 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한 사업까지 살펴보면 10개 사업 중에 9개의 사업은 LH 정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 5번입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건설 사업과 달리 건설 사업 관리 영역은 수주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주해도 뭐 이윤을 많이 가져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표 6번과 같이 이제 LH 건설 사업 관리 영역의 평균 낙찰률은 81.2%이고 실제로 이제 시설 사업에서 가격 담합이 이루어질 때는 평균 낙찰률이 한 95%를 상회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82.2%는 좀 낮아서 이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대가를 살펴보면 또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건설 사업 관리 영역 영역 대가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산정이 됐는데요. 책정 방법은 이제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인에 맞춰 가지고 노임을 곱해 가지고 뭐 경비나 기술료 등을 곱해 가지고 총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책정된 금액이 실제 투입된 금액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으로 설계 영역 금액을 직접 인건비를 100으로 잡았을 때 책정 금액은 282로 직접 인건비의 2.8배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봐서는 이제 기술자 100원을 뺀 182원을 수주 업체가 통째로 가져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특히 기술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수주 업체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서도 보면 직접 인건비가 28만 2천 원이지만은 기술료는 10만 원에 해당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이제 정부는 이제 실비 정상 가입 방식에 따라 가지고 직접 인건비에 대해 설계 금액을 뭐 합당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제 설계 금액의 평균 낙찰률 81.2%를 적용한 결과 기준 노임의 2.3배에 해당하는 상당한 이제 이윤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 금액 자체가 구성되어 있다.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내용이 많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만들어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그 설명과 그리고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 신영철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영철입니다. 저희 경실련 주장은 11쪽에 있고요. 11쪽 들어가기 전에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 종합심사 낙찰제하고 적격심사 낙찰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생소하실 겁니다. 생소한데 이 건설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아주 잘 아는 용어죠. 그래서 종합심사 낙찰제가 줄이면 종심제라 그러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격심사제 이렇게 좀 줄여서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에 300억 이상을 종합심사 낙찰제로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용역 사업에서 보면 20억 이상인데 중심제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걸 따지면 용역 사업은 시설 사업과 비교하면 금액을 최소한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되는 시설 공사가 좀 비슷하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건설 사업 관리가 통상적으로 공사비에서 3에서 한 5% 정도 책정되거든요. 한 20배 가까이 규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100억짜리의 용역이라면 거의 뭐 시설 공사는 2천억 가까운 상당한 그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일단 비교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종합심사 낙찰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거기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저희 자료 중에서 제일 뒤쪽에 있는 그 별표 2가 있습니다. 이게 종합심사 낙찰제가 어떻게 하냐면 용역 수행하는 업체들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했던 엔지니어 업체들이 기술 제안서를 제출하면 기술 제안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기술 평가를 하고 거기다가 20% 정도는 가격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이죠. 근데 80% 기술 평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절반 가까이가 정성적으로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쪽에 있는 이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점수 배점표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성적 평가를 할 때 이때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정성적 평가를 수치화하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해서 뭐 이쪽 박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뭐 교수 이런 사람이 들어갑니다. LH 내부에 있는 고위직들 들어가서 이 정성적 평가를 하는데, 이 정성적 평가가 낙찰에 그 실질적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좀 미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정량적인 평가 부분은 거의 대부분 만점에 가깝게 받기 때문에 이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단 0.1점이나 높은 업체가 수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면 정성적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들에 대해서 사전 사후 로비나 상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했던 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성인 간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기술평가와 가격평가하는 가중치 방식에다가 1위 그 평가를 했던 1위 업체, 2위 업체를 평가위원들이 자기가 주고 싶은 점수를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1위가 정해지면 2위는 강제적으로 10%를 차감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강제 차등 점수제라는 게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국토부에서 만든 제도인데 이 제도가 제가 찾아본 바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좀 위법한 제도인데 정성적 평가하는 사람한테 차순위는 무조건 설계가 차이가 1% 되든 30%는 갭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든 관계없이 그냥 10%로 점수를 강제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1위하고 2위 업체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10%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가 되는 업체가 정성적 평가에서 1위 되는 업체가 낙찰자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게 만들어 놨던 게 이 가중치 방식에서의 강제 차등 점수제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부분에서 그래서 먼저 중심제에서 말씀드리고 별표 1을 잠깐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별표 1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지 좀 이해가 편하실 텐데, 별표 1이 이런 평가위원회 평가 점수가 공개된 자료를 이제 저희가 다시 정리한 겁니다. 사업명이 있고 위에 낙찰 가격이 있고 그다음 낙찰 방법, 이것이 이제 종심제와 적격 심사를 구분해 놓은 부분이고요. 입찰업체에서 낙찰업체하고 탈락업체를 했는데 이 낙찰업체가 낙찰업체에 대해서 저희 업령을 다 했던 부분인데, 요거랑 그 옆에 있는 칼럼에 LH 내부위원 고점 평가 부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업체에 부여한 부분을 제가 테두리를 좀 굵게 표시하는 부분인데, 그 낙찰업체에서 고점 부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령으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다 합치니까 92건 사업 중에서 83건, 그러니까 90%, 19건 이상이 실질적으로 LH 내부위원들이 고점 평가 부여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칼럼은 전체 평가위원입니다. 예를 들면 1번에 있는 걸 보면 내부위원이 3명이고 외부위원이 4명이 다 합치면 7명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점수 내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참고로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기사 선생님께서 보시면 이 낙찰업체하고 탈락업체가 있는데 입찰업체가 말씀드린 대로 그 종합심사제 같은 경우는 그 열의 7건 이상이 단 2개 업체가 들어갔다는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LH가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서 공동 컨소시엄을 하지 못하게 제한을 해놨었는데 그런 업체들이 2개 업체들이 입찰과 탈락업체 1개씩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이게 저희가 10개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시면 아마 그 어느 정도가 심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해보니까 이게 음영 중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12업체고요. 여기서 그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12업체끼리의 그 짝짓기 경쟁사가 형성된 그런 경우가 일단 해당됐습니다. 얼추 봐도 한 40개 사업 정도가 뭐 해당되는 것처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경실련에서 준비했던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장 내용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11쪽의 내용인데요. 이 11쪽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LH 건설 사업 용역에서는 상위 10개사에 대해서 공동 수급을 제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의 성격상 중소업체에 대해서 중소업체가 대기업에 같이 그 컨소시엄을 맺어서 중소업체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업체 간의 공동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적절한 그런 판단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상위 업체들끼리는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수주 경쟁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종심제 사업에서는 거의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LH의 묵인이나 어떤 방조 아니면 묵인하에 순번으로 나눠 먹기 또는 그 경쟁사를 짝짓기 해서 그렇게 해서 단 2개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지 않았나라는 강한 의심이 그렇게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입찰 담합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검찰, 경찰 그리고 뭐 제가 되면 감사원도 좋겠죠. 이런 사정기관들이 LH 건설 사업 용역 사업에 대해서 입찰 담합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 평등과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정립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가중치 방식은 기술 점수 1점과 가격 점수 1점이 같은 가치로 평가되는 단순 합산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점수 1점과 가격 점수 1점을 똑같이 볼 수 있는 똑같다는 등가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미 감사원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이분에서 미국에서는 미 감사원에서는 가중치 방식을 쓰지 말라는 그런 권고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10여 년 전인 2007년도 5월달에 감사원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다가 LH는 가중치 방식에다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강제 차등 점수제를 추가해가지고 평가위원들에 대한 어떤 평가 로비를 유도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강제 차등 점수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 차등 점수제는 국토교통부 훈령에 있는 건설기술진흥 업무 운영 규정에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제 차등 점수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공무원들이 정책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훈령에 의해서 이런 제도 운영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국민의 어떤 감시를 상당히 무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장성 간사께서도 설명했지만 저희가 그 종신제 사업의 한 77%가 단 2개 업체만 입찰해서 다마 일찰 담합이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낙찰률은 81.2%입니다. 그래서 전체 92건 낙찰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저희는 가격도 거의 비슷하게 담합을 했다. 그런데 이 81.2%라는 기준을 보면 100%에 비해서 한 20% 정도 빠지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업체가 이걸로 회사를 법인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이나 우려사항이 들 수 있지만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직접 인건비를 100으로 책정했을 때 나머지 재경비라든지 기술료 그걸 다 합쳐서 180원 해서 전체 공급가의 금액이 2.8배나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1%를 적용하더라도 약 2.3배에 해당됩니다. 직접 인건 2.3배라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영리를 할 수 있는, 이윤을 취득할 수 있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놨죠. 그렇다면 뭐냐면 81%를 낙찰받아도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영리법인을 유지할 수 있다면 책정된 100%의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거 부풀려 놨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정부는 이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 가까이 부풀려서 책정해 놓았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81.2%가 낮게 낙찰된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도록 왜곡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대한 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 관련해서 기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예, 내용이 좀 어렵고 해서요. 좀 더 내용 보시고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